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손자를 돌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는 60대 할머니입니다. 요즘에는 아이 없이 둘이서만 지내는 부부가 많다던데, 저희 아들과 며느라기는 젊은 사람들 같지 않게 결혼을 하자마자 손주부터 안겨주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생각보다 일찍 할머니가 되었네요. 사실 저는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들놈을 혼자서 키워왔어요. 애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기도 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거든요. 처음에는 나이 30에 과부 신세를 지게 된 게 마냥 원망스러웠죠. 하지만 당시에 저에게 오랫동안 슬픔에만 잠겨있을 여유는 없었어요. 제게는 제가 살아야 할 이유인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힘든 세월을 버티고 살다 보니 어느새 아들뿐만 아니라 고운 며느리, 예쁜 손주, 그리고 다정한 사돈댁까지 수많은 가족이 생기게 되었네요. 사실 사돈댁은 제게 너무나 고마운 인연이에요. 주위를 둘러봐도 저처럼 사돈 어른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경우는 없는 걸 보니 제가 복이 참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저와 그분들의 인연은 예상보다 훨씬 더 오래됐답니다. 무려 19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니까요. 사돈댁과 제가 아주 오랜 세월 끝에 재회를 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제 아들과 며느라기가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오랜 세월을 돌아 우리가 다시 연을 맺게 되었는지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 긴 인연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20년 전 남편이 하늘나라로 떠났던 그 해로 돌아가야 할 것 같네요. 당시 저는 혼자만의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살던 집부터 처분을 해야만 했어요. 당장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집을 판 돈으로 집을 줄여 전셋집을 구하고 1년 정도를 보냈죠.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일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했지만 벌 수 있는 건 정말 턱없이 작은 돈이더라고요.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일이라 팔다리가 너무 쑤시고요. 이렇게 버는 돈으로는 이제 갓 5살이 된 아들놈 유치원비를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어찌나 잘 먹는지 식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팔불출 같을까봐 말을 아끼려고 했지만 저의 아들이 어릴 때부터 참 똘똘했어요. 말이 트이자마자 엄마 엄마 하더니 이듬해에는 집 앞에 피어있는 꽃을 보며 엄마 꽃! 하고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는 새다 새!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때가 2돌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 아이였던 터라 5살 무렵에는 벌써 혼자 동화책도 읽고 엄마 없이도 1~2시간 정도는 의젓하게 혼자 집에 있곤 했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 유치원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똑똑한 아이가 엄마를 잘못 만나 제대로 교육도 받지 못할까봐 그때는 그게 제일 큰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이 되면 아이를 씻기고 밥까지 든든히 먹여서 집 앞까지 찾아오는 유치원 버스를 태워 보냈습니다. 그동안 저는 걸어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한 한 가정집에서 파출부일을 했고요. 버스비 한 푼이 아쉬웠던 탓에 출퇴근길이 어찌나 고되던지요. 차를 타면 금방이었을 거리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걸어오고 가느라 꽤나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특히 겨울이면 옷깃을 아무리 여며도 스며오는 칼바람에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었죠. 게다가 바로 집으로 귀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아들놈 유치원에 들러 아이를 데려와야 했기 때문에 퇴근길은 출근길보다도 더 길었네요. 그래도 제가 더 가까운 일자리를 찾는 대신 그 집에서 일을 했던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댁 사장님과 사모님이 참 사람 좋은 분들이셨거든요. 더욱이 사모님은 비슷한 또래인 저를 꼭 친언니처럼 생각해 주셨어요. 그 덕에 아들에게 가져다 줄 과자며 장난감 같은 것들을 매번 받기도 했고요. 사장님 부부는 결혼을 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슬아의 자녀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인지 사장님이 출근한 뒤 사모님만 계신 집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으면 사모님은 커피 2잔을 타고 제 곁에 와서 말을 붙이곤 하셨답니다.
언니, 잠깐 쉬었다 하세요. 우리 같이 커피나 한잔 해요. 하며 맑은 웃음을 지어 보이셨죠. 한 번은 제가 "아유, 사모님, 매번 차며 커피며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일하러 와서 너무 놀기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빨래를 다 못 널고 갔는데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하자 사모님이 펄쩍 뛰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니는 참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그래요. 시간 많이 안 잡아먹을 테니까 나랑 잠깐만 말동무 좀 해주세요. 응?" 저는 당시 하루에 4시간씩 그 집에 머물며 청소와 빨래를 하고 있었는데 사모님은 그중 1시간을 휴식 시간으로 빼주시면서도 약속한 시간이 되면 칼같이 저를 귀가시키곤 하셨어요. 제가 미처 다 일을 끝내지 못했을 때는 일부러 "아유, 너무 앉아 있었더니 소화가 안 되네. 언니, 빨래는 내가 널게요. 나 좀 움직여야 할 것 같아요." 하며 너스레를 떨곤 했고요. 그런 마음들이 너무 감사해서 저 역시도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게 청소를 하기 위해 늘 노력했었네요. 어디 구석에 먼지 한 톨이라도 남지 않도록 2번, 3번씩 확인하며 꼼꼼하게 닦았고, 빨래 역시 옷감대로 분류해서 빤 뒤 바람이 잘 드는 곳에 건조대를 펴고 널어뒀죠. 사장님과 사모님 부부는 제가 그렇게 일을 해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집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와 사모님은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속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어요. 실은 사모님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편이라 외출도 어렵고 집안일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매일 찾아와 말동무가 되어주고 제 집처럼 꼼꼼하게 보살펴주는 제게 참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위로 오빠가 셋에 남동생도 1명 있는 집에서 혼자 딸로 컸거든요. 그래서 항상 억세고 우악스러운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꼭 부잣집 아가씨처럼 우아한 비슷한 또래의 사모님을 만나니 신기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모님도 저에게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늘 똑부러지고 긍정적인 성격이라 닮고 싶다고 하셨을 정도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저와 사모님 부부는 고용인과 고용주 관계로 만났지만 서로 마음을 터놓으며 점점 가까워져 갔습니다. 그런 나날이 이어지던 중이었어요. 보통 저는 4시쯤 일을 마치고 걸어서 귀가했었는데요. 그 무렵은 초겨울이 다 되어 해가 슬슬 짧아지던 때였죠. 게다가 그날은 공휴일로 유치원이 쉬는 날이었어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5살배기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을 해야만 했죠. 씩씩한 아들 녀석이지만 해질녘까지 혼자 남겨두고 싶진 않아서 걸음을 서두르던 참이었어요. 저희 동네 근처로 걸어가는데 웬 소방차가 우렁차게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 멀리서 희뿌연 연기가 한 줄 솟아오르는 게 보였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설마 하는 마음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거의 가까워졌는데 소란스러운 웅성거림은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그제서야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은 바로 저희 집이었어요. 제가 아들을 혼자 남겨두고 나온 그 집이요. 부모를 잃은 자식을 부르는 말은 있어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를 이르는 말은 없다고 흔히 자식을 잃는 슬픔에 대해 그렇게들 말하곤 하잖아요. 저는 그날 그 말의 의미를 통감할 수 있었습니다. 불길이 치솟는 건물 밖에서 진을 치고 구경 중인 사람들, 그리고 소란스러운 분위기와 현장을 바삐 뛰어다니는 소방대원들, 혹시라도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현장을 지키고 있는 경찰관들까지. 그런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곳에서도 제 입에서는 딱 한 가지 이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진호야! 진호야, 어딨어? 엄마가 여기 있어! 진호야! 화재는 2층 언저리에서 발생한 듯 보였고 현장에서 갓 빠져나온 듯한 사람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딜 봐도 제 아들은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더군요. 진호야, 진호야,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들려오질 않았어요. 마치 정신이 나간 여자처럼 저는 현장을 정리하고 있던 경찰 한 분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저희 아들 반지하에 애가 혼자 있거든요. 그 애 좀 제발 꺼내주세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분은 어딘가로 무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대략 지하층에 생존자 확인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무전기 너머로 알았다는 목소리가 들려오자마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저 끄끄거리는 울음소리를 내며 아니길, 제발 내가 상상하는 최악의 일만은 일어나지 않길 바랄 따름이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머리가 어질거렸어요. 그래도 눈을 부릅뜨고 쓰러지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저 무서운 곳에서 나왔을 때 엄마인 제가 꼭 안아줘야 하니까요. 많이 놀랐지 우리 아들 하며 토닥여줘야 하니까요. 그때였어요. 현장이 다시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하더니 건물 입구에서 소방대원 한 분이 빠져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눈물을 닦고 보니 그분이 품 안에서 제 아들을 꼭 끌어안고 계시더라고요. 아이는 다리에서 피를 흘리며 엉엉 울고 있었지만 당신은 왜 그게 오히려 안심이 되던지요. 엄마를 찾으며 원망스럽게 울어대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반갑던지요. 저는 진호야 하며 인파를 헤집고 들어갔습니다.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는 길을 비켜줬죠.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 그제서야 안심이 된 듯 진호는 엄마, 왜 이제 왔어? 나 너무 무서웠단 말이야. 하고 어리광을 부리더군요. 잿더미가 된 집도 당장 어디에서 몸을 뉘어야 할지 모르는 그날의 밤도 그 무엇도 더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다시 제 품으로 돌아왔으니까요. 제 예상처럼 2층에서 솟아오른 불길은 건물을 통째로 다 태운 뒤에도 1시간이 지나서야 사그라들었습니다. 사실 초기 화재는 그리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건물에 사용된 자재가 너무 옛날 것이라 그렇게까지 불이 번졌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단열재며 마감재 같은 것들이 인화성 소재라 인명피해 없이 건물만 태워먹은 것 자체가 기적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날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웃집에서 하루 신세를 질 수 있었지만 사실 그 다음날부터가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당장 어디로 가야 하는지, 옷이며 먹을 것이며 제가 씻기는커녕 애 세수조차 시키지 못한 상황이라 유치원에도 보내지 못했어요. 그 와중에 일을 나가야 하는 시간은 속절없이 다가와서 발을 동동 구르던 저는 결국 애를 데리고 사모님 댁으로 출근하게 됐어요. 어머, 언니,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여느 때처럼 웃는 얼굴로 문을 열어주던 사모님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전날 밤 내내 흐느끼느라 퉁퉁 부은 눈이며 검댕이 묻은 얼굴, 옆에는 꾀지지한 몰골의 아들놈까지. 사모님은 서둘러 저희 모자를 실내로 들인 뒤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언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해주지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도와줬을 텐데. 안 그래도 있는 사정 없는 사정 다 봐주시는 분한테 어떻게 그래요. 지금 이렇게 걱정해 주시는 것도 감사해요 정말. 오늘만 애랑 같이 온 거고 내일부터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사모님. 제 대답에 사모님은 할 말이 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말을 멈추더니 그럼 언니가 일하는 동안 제가 진호랑 좀 놀아줘도 되죠? 하며 제 아들내미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꼽힌 채 다정하게 인사를 해주시더군요. 진호야 안녕, 나는 선영이 이모야 하면서요. 아들 역시도 다정한 목소리에 불안함이 풀렸는지 씩씩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그렇게 서로 인사를 마치고 난 뒤 사모님은 저에게 물었어요. 마침 잘 됐네. 떡볶이 해놓은 게 있는데 진호 혹시 떡볶이 좋아해요? 저는 대답했죠. 네, 좋아하긴 하는데. 아들은 떡볶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신이 났는지 잔뜩 들뜬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저 떡볶이 좋아해요. 정말로요. 그날 사모님은요, 저희 아들에게 든든하게 간식도 챙겨주시고 잔뜩 꾀지지에 있는 아들을 씻길 수 있도록 욕실도 내어주셨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모님은 언제나처럼 저에게 1시간의 휴식 시간까지 주셨어요. 그러면서 언니, 나 어제 새로 산 비누가 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언니도 한번 써볼래요? 라며 저까지도 몸을 씻으며 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아니라고 정말 괜찮다고 거듭 거절했지만 사모님은 좋은 거 나눠 쓰고 싶어서 그래요. 네? 이래서 더울 텐데 씻고 가요. 하며 곰살맞게 웃어 보였습니다. 덕분에 저와 아들 모두 어느 정도 배를 채우고 가볍게 샤워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쉬엄쉬엄 일을 한 뒤 퇴근을 하려고 가방을 싸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사모님이 제 곁에 다가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언니, 매일 출퇴근하느라 힘들죠? 저는 냉큼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너무 편하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사모님은 걸어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하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맞다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전혀 힘들지 않다고, 익숙해져서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말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모님은 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나랑 남편이 요즘 너무 바빠서요. 언니만 괜찮으면 같이 살면서 집안일 좀 돌봐줄 수 있어요. 언니는 오고 가는 시간 아낄 수 있으니 좋고 나랑 남편은 집이 더 깨끗해져서 좋고 어떻게 생각해요? 그 순간 저는 사모님이 저를 얼마나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사모님이 저에게 잘해주셨던 순간들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래라지만 그래도 저보다 어린 사람이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선행을 베풀어준다는 게 그저 고맙고 또 고맙기만 했네요. 저라도 누군가를 그렇게 도와주는 상황에서는 잔뜩 으쓱해져서 선심 쓰듯 말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모님은, 아니 선영이는요, 단 한 번도 으스대듯 말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마침 공간이 남아 짐을 두는 용도로 쓰는 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선영이의 남편, 그러니까 사장님이 귀가를 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차마 대답도 하지 못하고 어버버 당황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발치에는 아들이 제 옷을 잡아당기며 잠투정을 부리고 있었고 현관을 열고 들어온 사장님은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네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저번에 그랬잖아요. 언니가 같이 살면서 집안일 좀 봐주면 좋을 것 같다고. 안 그래도 방금 물어본 참이에요. 그러자 사장님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잘 됐네. 여사님 어떠세요? 하고 물으셨고요. 사실은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참 불안한 마음으로 지냈거든요. 살던 집은 화재로 전소되어 버렸고 그 탓에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보금자리를 잃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집도 절도 없이 옷가지며 생필품들이 순식간에 재로 변해버린 상황에서 당장 퇴근 뒤에는 어디로 가야 하나, 5살 배기 아들을 데리고 어딜 떠돌아야 하나, 그런 불안감 때문에 거의 넋이 나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만 괜찮다면 같이 지내자는 제안을 들으니 도저히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차마 소리를 내어 울지는 못했지만 모든 긴장이 풀린 것 같은 느낌과 함께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선영이는 어머, 언니 왜 울고 그래요? 하며 부드러운 티슈를 뽑아 건네주었습니다. 철 모르는 아들 녀석은 우는 엄마를 보며 그저 의아한 표정만 짓고 있었고요. 선영이는 우는 저를 꼭 끌어안고 내가 친언니 같다고 했잖아요. 우리 진짜 가족처럼 같이 지내요. 언니도 이 집이 언니 집인 것처럼 지내줘요. 알겠죠? 하며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들은 선영이의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선영이는 꼬박 3년 동안 저와 아들을 위해 방 한 칸을 비워줬어요. 가정부가 살기에는 참 넓고 깨끗한 방이었죠.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선영이 부부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런 뒤 아들을 준비시키고 유치원 버스를 태웠죠. 선영이 덕분에 관리비도 나가지 않았으니 다행스럽게도 아들을 계속 유치원에 보낼 수 있었어요. 제가 장을 보느라 외출을 하면 그 애는 진호를 꼭 친조카처럼 돌봐줬어요. 도움을 주는 건 자기면서 제가 고마워할 때마다 얼굴을 붉히며 손을 내저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당시 선영이 부부는 아이를 갖기 위해 무더니도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요. 몸에 좋다는 한약도 다려먹고 정기적으로 병원도 찾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출근하는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섰던 선영이가 발그레 상기된 얼굴로 저를 불렀어요. 언니 언니 하는 목소리가 딱 들어도 신이 난 것 같았죠. 왜 그래?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하는 제 질문에 선영이가 대답했어요. 언니, 나 임신이래. 드디어 아이를 가졌대. 알고 보니 선영이는 몇 주 전부터 심상치 않은 낌새를 챈 모양이었어요. 그날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일도 없고 시도 때도 없이 속이 울렁거리는, 그래서 아침 시간에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를 다녀온 모양이었죠. 우리 애기 태어나면 진호랑 같이 놀고 그럴 수 있겠다. 그치? 선영이는 기쁜 듯 웃으며 말했어요. 저 역시도 그 애가 얼마나 아이를 갖고 싶어 했는지 알았기에 덩달아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2주 동안 선영이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까 늘 몸을 사렸고 감기에 걸려도 진통제 한 번 먹지를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노력했던 선영이인데, 선영이의 남편과 저 그리고 진호가 모두 집에 있던 어느 주말 아침이었어요. 선영이는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했고 그 애가 평소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던 저와 선영이의 남편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선영이 부부는 제게 집을 맡긴 뒤 곧장 병원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선영이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여사님. 선영이 유산을 했다고 하네요. 원래 임신 초기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제 마음이 더 덜컥 내려앉던지요. 게다가 선영의 남편의 목소리도 잔뜩 잠겨 있었고요. 억지로 울음을 참는 것처럼 목에 힘을 준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더라고요. 그렇게 선영이는 장장 일주일을 병원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7일 후 집에 돌아온 선영이는 잔뜩 야위어 있었어요. 보는 사람이 다 슬플 만큼요. 그래도 다행인 건 선영이의 남편은 변함없이 아내를 아꼈다는 거예요. 게다가 선영이 역시도 늘 씩씩해 보였죠. 그래서 저는요, 사실 두 사람이 슬픔을 이겨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둔했던 걸까요? 하루는 아침이 되었는데도 선영이가 모습을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장님은 선영이가 많이 아파서 오늘은 좀 자게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안방을 치우지 않아도 되니 간단하게 빨래만 부탁한다는 말을 남긴 뒤 집을 나섰습니다. 때문에 저는 아들을 유치원에 보낸 뒤 소음을 만들지 않기 위해 조심스레 걸어다니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2층에 있는 안방에서 소리를 죽여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소리는 분명히 작았지만 그건 분명한 울음소리였습니다. 일순간 당황한 저는 들고 있던 걸레를 내려놓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영이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선영아, 나 잠깐 들어가도 될까? 선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야 언니, 나 괜찮아, 정말로. 잘게 떨리는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재차 물었어요. 할 말이 있어서 그래, 잠깐이면 돼. 들어가면 안 되니? 그제야 선영이는 응, 들어와 하고 대답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연 방문 뒤엔 눈이 퉁퉁 부은 선영이가 침대 옆에 쪼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머리도 죄다 쥐어뜯은 건지 산발인 상태로 연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같은 여자로서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아, 이 아이는 지금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구나. 아기가 떠난 걸 자기 탓이라고 여기고 있구나 하는 짐작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런 선영이를 보는 제 마음도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더 생각할 여유도 없이 저는 곧장 선영이 앞에 무릎을 굽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애를 꼭 안아줬어요. 그제야 마음이 열린 듯 선영이도 저를 끌어안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그 애는 고통스러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못나서, 내 몸이 너무 약해서. 선영이는 모든 이유가 자기 탓이라고 말하며 엉엉 울었어요.
이미 퉁퉁 부은 눈으로 마른 몸으로요. 대체 어디서 더 눈물이 나올 여유가 있는지 선영이는 그저 넋을 놓은 채 울기만 했어요. 결혼 3년 차 처음으로 가진 아이가 뱃속에서 떠나버렸으니 슬플 법도 했죠.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저는 말없이 선영이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선영이는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눈물을 그쳤어요. 희끗거리는 그 애를 꼭 안고 저는 정말 피를 나눈 자매인 양 오랜 시간을 달래주었습니다. 정신이 없을 만큼 울고 난 뒤 선영이가 말했어요. 언니, 나 배고파. 그 말을 듣고 시계를 보니 아직 아들을 유치원에서 데려오려면 1시간 정도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장 주방으로 내려가 선영이가 좋아하던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먹던 그 애의 표정은 제가 죽는 순간까지도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슬픔에 가득 찬 얼굴로, 그러나 일부러 씩씩한 척을 해보이면서 그 애는 제가 만든 떡볶이 한 접시를 다 비워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영이가 앉아있던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그리고 아기 낳으면 먹으라고 준비했던 철분제를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라고요. 이게 뭐야 언니? 그렇게 묻는 선영이에게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기가 너무 착해서 널 기다리려고 먼저 하늘로 올라갔나 봐, 선영아. 그 말을 듣자마자 애써 싱글벙글 웃던 선영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너와 애기는 소중한 인연이니까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건강 챙겨야 또다시 만나지. 저 역시도 차오르는 울음을 참는 게 힘이 들더라고요. 이거 다들 좋다고 하길래 산 철분제인데 한번 먹어봐. 그날의 기억 때문이었을까요? 선영이는 매일 아침마다 제가 선물한 철분제를 꼬박꼬박 챙겨 먹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마음이 좀 진정된 듯 다시 해맑은 모습을 되찾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선영이가 일을 마치고 쉬던 저를 불렀어요. 언니, 전에 나한테 그랬잖아. 간호사가 돼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싶다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말이었지만 사실 저는 이전에 선영이에게 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 아픈 어머니를 손 쓸 틈 없이 떠나보낸 탓에 늘 간호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아기 아빠를 만났고 진호를 갖게 되어 대학에 갈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고요. 선영이는 저를 빤히 바라보다가 말을 이었어요. 내가 다녔던 학교가 이번에 사이버 대학교를 열었대. 언니만 괜찮으면 신청 한번 해보는 게 어때? 그 제안 덕분에 저는 용기를 내서 인터넷으로 대학 수업을 들을 수 있었어요. 너무나 고맙게도 선영이는 제 꿈을 이뤄주겠다고 일부러 일하는 시간도 줄여주고 경제적인 도움도 주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간호조무사로 취직을 할 수 있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아들이 국민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죠. 한창 돈이 많이 드는 시기였기에 아마 파출부 일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선영이와 그 남편 덕분에 저는 난생 처음으로 병원에 일자리를 구했고 아들 녀석에게도 좀 더 자랑스러운 엄마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들 녀석이 점점 커가며 아들은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상의 끝에 저희는 정든 선영이의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짐을 빼던 날은 말 그대로 눈물 범벅이었어요. 떠나는 저도 아쉽고 지켜보는 선영이도 아쉬웠던 거죠. 갑자기 입주 가정부가 떠난다는 게 곤란했을 텐데도 선영이는 정말 친언니와 헤어지는 것처럼 그저 보고 싶을 거야 라는 말만을 반복했어요. 이삿짐을 실은 트럭에 올라타던 제 손을 선영이가 갑작스럽게 잡아챘습니다. 살짝 당황한 저는 선영이 뒤에 서 있던 선영이의 남편을 바라봤어요. 무슨 뜻인지 모를 은은한 미소를 띠고 있더군요. 그 의미를 파악하려던 제게 선영이가 밝은 웃음과 함께 말을 걸었어요. 언니, 나 사실 임신했어. 너무나 감사하게도 선영이 부부에게 다시금 아기 천사가 찾아와 준 거예요. 그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요. 고마운 선영이 부부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게 너무 기뻐서 이렇게 떠나가게 된 상황이 아쉬워서
새 집으로 옮겨가는 와중에도 속절없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더군요. 그 이후로 너무나 아쉽게도 선영이 부부와 연락이 닿는 일은 없었어요. 당시 저는 삐삐도 없었고 게다가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적어두었던 수첩마저 이사하면서 잃어버렸습니다. 제 집 번호를 알 리 없는 선영이도 연락을 할 수 없었죠. 한 번쯤 그 애의 집에 찾아가 볼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홀로 아들을 키우는 엄마는 항상 바빴습니다. 마음처럼 쉽진 않더군요. 그렇게 제 아들은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이는 공부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늘 바쁜 엄마 때문에 혼자 놀아야 했던 아들은 다행인지 공부에 취미를 두었습니다. 책 읽는 것도 좋아했고요. 중고등학교까지 반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 흔한 학원 한 번 못 보냈는데도요. 그리고는 기대조차 않았던 명문대 법학과에 떡하니 입학을 했습니다. 늘 엄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던 아들은요. 너무 고맙게도 결국 변호사가 되어주었어요. 그 녀석이 대학 졸업장을 따던 날 저는 홀로 아들내미 뒷바라지를 했던 그 모든 고생을 다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뒤늦게나마 마음을 먹고 선영이의 집을 한번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년이 넘게 살았던 동네는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변해 있었어요. 시장이 있던 골목도 싹 철거되어 대형마트가 들어서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선영이의 집 역시 이미 헐리고 없고 대신 그 자리에는 5층짜리 건물이 들어서 있더군요. 사람이 살지 않는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의 주인이 선영이인지 알 방법이 없어 허탕만 치고 돌아왔네요. 잘 지내겠지 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 후로도 마음속에는 가끔 선영이에 대한 궁금함이 있었지만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리움은 어느새 잘 지내면 좋겠다, 행복하면 좋겠다 라는 바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렇게 그 집에서 나온 지 20년이 흘러 어느덧 30이 된 아들놈이 제게 조심스레 말을 건네더군요. 엄마, 저 지금 만나는 사람 있어요. 결혼도 생각하고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머, 그래? 안 그래도 한참 그런 눈치여서 궁금하던 찰나였다. 어떻게 만났어, 둘이? 의뢰인의 딸이에요. 사기 사건이었는데 해결이 잘 되었더니 글쎄 제가 마음에 든다며 딸을 꼭 소개해 주시고 싶다고 하셔서 처음엔 거절했는데 만나보니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정도 많고. 벌써 8개월 되었어요. 그런데 저랑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잘됐다 정말. 나이는 아무렴 어떻니? 엄마는 너만 좋으면 찬성이야. 다음 주에 집에서 볼까? 아니면 외식할까? 집으로 데려올게요. 다음 주에요. 그래, 그럼 집으로 데려와. 엄마가 갈비찜 해줄게. 편하게 와서 놀다 가라고 하렴. 네, 알겠어요. 일주일 후 아들내미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왔고 제 예상보다도 훨씬 참하고 예쁜 아가씨였어요. 꽃다발을 들고 서 있는 처녀는 상당히 친근한 눈매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우린 금방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말도 어쩜 그렇게 예쁘게 하던지 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아들이 어련히 좋은 여자를 만났겠지 믿곤 있었지만 예상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아이였습니다. 아들은 이미 여자친구의 집에 인사를 한 상태였고요. 그 후 자연히 양가에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들은 이내 상견례 날을 잡자고 하더라고요. 세월이 참 빠르다고 느껴졌습니다. 아빠 없이 자란 아들이 어느새 일이 커서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온 게 참 대견하기도 했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상견례 날을 기다렸습니다. 입고 나갈 옷을 사려고 쇼핑을 몇 번 갔다가 그냥 돌아오곤 했네요. 마음에 쏙 드는 옷을 신중히 찾으려고 말이죠. 그리고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벌써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정신이 없더라고요. 자식의 상견례는 그렇게 가고 싶던 회사에 들어갈 때 면접보다도 아마 100배는 떨렸던 것 같아요. 제가 약속 장소에 도착해 심호흡을 하며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자 아들이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손을 잡고 한정식 집으로 들어갔죠. 예약자 이름을 말하자 직원이 룸으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약속 시간 15분 전이었는데 이미 예비 사돈 식구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2번 크게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꿈에도 잊을 수 없었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는 벌써 울것같이 잠겨서 큰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네, 선영이었어요. 선영이니? 작은 목소리가 제 입 밖으로 새어나오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선영이는 여전히 해맑고 사랑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아들의 여자친구의 눈매가 익숙했던 게 선영이를 닮아서였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선영이는 미소를 띄우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둘은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네요. 그리고 또 반가운 얼굴, 선영이의 남편도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여전했습니다. 알고 보니 선영이 남편이 사기를 당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마침 만나게 된 변호사가 진호였고요. 선영의 딸도 회사에서 회계 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었던 터라 진호와 자주 마주쳤고 선영의 아버지가 또 둘이 잘되게 다리 역할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두 청춘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선영의 남편이 말하길 당시에는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급급해서 20년 전에 그 아이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상황이 여유로워지면서 선영의 남편은 진호를 보며 늘 어딘가 기시감이 들었던 이유를 깨닫게 되었대요. 변호사님, 혹시 20년 전쯤 마포구에 살지 않으셨나요? 선영의 남편의 물음에 진호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대요. 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하는 그 녀석의 질문에 선영의 남편은 그저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웃음만을 지어 보였다고 하네요. 그날 두 사람은 서로의 술잔을 채워주며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대요. 워낙 어릴 때라 당시의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줄 알았는데 진호 그 녀석도 이모 삼촌하며 따랐던 당시를 전부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후로 다행스럽게도 진호의 도움으로 기울었던 선영이의 가게는 회복될 수 있었다고 해요. 사건이 해결되던 무렵 진호와 며느라기는 서로 좋은 마음으로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했고 선영이의 남편은 너무나 잘된 일이라며 축하를 해주었대요. 그러던 와중 진호와 선영이의 남편 두 사람은 유독히 돈독했던 저와 선영이의 관계를 떠올리며 저희를 놀래켜주기 위한 작전을 세웠다고 해요. 일부러 모르는 척을 하고 있다가 진호가 예비 처가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모든 사실을 고백하는 거였죠. 선영이 역시도 진호를 오랜만에 다시 만나던 날 그저 놀라운 마음에 연신 감탄만을 내뱉었다고 해요. 어머 어쩜 너무 잘 자랐다 진호야. 너무 잘 컸어. 아들 녀석 말로는 그 작고 여렸던 꼬마가 언제 이렇게 늠름하게 성장했냐며 놀라워하던 선영이의 눈망울에 살짝 눈물이 맺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선영이는 아직까지도 진호가 이렇게 잘 자라 제 눈앞에 있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고 종종 이야기를 하곤 하네요. 진호가 인사를 갔던 날 이후로 선영이는 저에게 빨리 연락을 하고 싶어서 조바심이 났다고 해요. 하지만 진호와 며느라기 그리고 선영이의 남편이 저까지 놀래켜주자고 작전을 세우던 바람에 자신도 기다리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마음 한켠으로는 이왕 다시 만나는 거 좋은 식당에서 단정한 모습으로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왜 아들이 상견례를 그리도 서둘렀는지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선영이는 저를 다시 만나던 날 그 옛날 함께 나눴던 기억이 떠오르며 그저 참 잘됐다 언니, 진짜 잘됐어 라는 말밖엔 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저 역시도 선영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소중한 인연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저 감사한 마음밖에는 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와 선영이는 제 아들과 그 애의 딸보다도 더 자주 만났습니다. 함께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면서요. 저희는 매번 이렇게 인연이 이어졌다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하늘은 너무나 그리워하는 인연을 다시 재회하게 해주시는 걸까요? 제 아들 진호와 선영이의 딸 아영이는 별다른 혼수 없이 결혼을 올렸어요. 요즘 세상에 허례허식은 필요 없는 것 같아 제가 먼저 제안했던 일이고 선영이 역시 동의를 해주었거든요. 대신 아들놈이 변호사로 일을 하며 모아둔 돈이 넉넉해서 아영이와 자금을 모아 아파트 한 채를 샀다더군요. 집값이 하늘보다도 더 높이 치솟는다는 요즘 세상에 참 똑똑한 결정을 한 것 같아 제가 다 뿌듯했네요. 게다가요, 아영이는 지금 둘째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어요. 20년 전 제가 귀인과도 같은 선영이를 만난 것처럼 저 역시도 며느라기에게 늘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네요. 아직도 가끔 저희의 인연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저희를 다시 만나게 인도했다는 생각뿐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에게 행복만이 가득하게 조심스럽게 빌어봅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